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옥션 대표 정복광 교수입니다. 제1강 명동옥션 소개에서 저와 명동옥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유튜브 가기 수강이나 우량 경매물건, 건매물 시청, 명동옥션 홈페이지 무료 가입 및 무료 사용 등 모든 정보는 제1강에서 상세히 공지해 드렸습니다. 제1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1강부터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량 물건이나 건매물 게재 시 매수 결정과 입찰 등은 모두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해주시고 그 손익도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하고 진행하시길 알려드립니다. 시청하시고 모두 무료이니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려면 경매와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 주택임대차 법리, 또 상가임대차 법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10강 주택 상가건물 임차인의 공통된 4가지 권리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권 4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택 상가건물 임차인은 공통 4가지 권리입니다. 첫째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자, 대항력. 주택 상가건물 똑같이 인도입니다. 물건 인도, 목적물 인도, 다른 말로 입주라고 합니다. 입주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하는데 근저당권과 시간상 성립순위 다툼에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오전 0시부터 똑같은 날, 이제 하루 전날이겠죠. 오늘 입주와 전입신고 하면은 내일 새벽 0시부터 오늘 밤 12시죠. 12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일 근저당 설정하는 그런 금융권은 내일 아무리 빨리 등기소가 문을 열어도 9시에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9시간은 시간상의 차이가 납니다. 타임 레그가 나는데, 그래서 주택 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 조문에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다음날 2일 오전 2일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나왔지 2일 오전 0시란 말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찾아냈냐? 법 조문은 없지만 이제 사건이 되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는 그럼 오전 0시부터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같은 날 오늘 주민등록 입주와 전입신고하고 오늘 똑같이 근저당 설정하면 근저당이 이기죠. 왜?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다음날 내일 오전 0시부터 하기 때문에 같은 날 하면은 임차인이 집니다. 순서에서. 그래서 석박사 논문에서 바로 즉시로 효력 발생하게 하자. 국회에서 뭐 하냐? 국회의원들 개정입법 해달라고 입법 촉구 입법론으로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논문에서. 아직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은 전입신고는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외국에서는. 두 번째가 이제 우선변제권. 자,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근저당권, 전세권은 민법 303조에 이제 등기된 전세권을 말합니다. 오리지널 전세권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전세로 산다, 등기 않고 전세로 산다, 이거는 전세권이 아닙니다. 임대차입니다. 그냥 임대차. 그래서 주택 전세보호법이 아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법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이름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근저당권의 전세권은 303조에 의한 등기된 전세권, 오리지널 전세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담보물권하고 비교, 또 조세처권, 조세의 법정기일 뭐 이런 거 비교해 가지고 설정이나 발생 일자를 비교해 가지고 우선 변제 순위를 결정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대법원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우선 인정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 8월 29일인데 제가 이제 9월 달에 영등포구 18개 동사무소 전체를 이제 세 바퀴씩 돌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18개, 54번 한 셈인데, 그때 이제 9월달 강의할 때 이 판례가 바로 8월 29일이니까 따끈따끈했어요. 9월달에 강의할 때 제가 바로 이거를 강의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자, 대법원 2017년 8월 29일 선고 2017 다 2194 배당 이의 판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양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판결은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하고 이삿짐을 일부 주인의 허락에 옮겨놓고 그것도 주택의 인도로 보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규상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주택임대보호법은 자, 주택의 인도 입주입니다. 입주. 주택의 인도와 주민의 전입신고 또 플러스 확정일자, 이걸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지, 이 법 조문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일부만 지급해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례는 어떤 분이 이제 6천만원 전세인데, 우리가 말하는 임차보증금 6천만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이 500만원만 우선 주고 주인한테 이제 집 열쇠를 받아서 짐을 다 옮기고 나머지 5,500만원은 한 달 후에 주겠다. 저쪽에서 짐이 빠지면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보증금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인의 허락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500만원 주고 나머지 한 달 후에 이제 5,500 주어서 다 해서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201호고 이제 뭐 301호에 사는 분은 그 사이 내가 이 5,500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6천만원 전액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전액을 주고 들어온 사람을 먼저 보호해 줄 것인가, 보증금 전액을 안 줬지만은 입주 들어와 살거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단지 임차보증금만 전액 안 주고 일부만 주고 뭐 한 달 후에 이제 주었겠죠. 이 사람 중 어느 사람을 순서는 이제 임차보증금 일부만 준 사람이 더 빠르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임차보증금 일부만 준 사람을 먼저 보호했습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봤지만은 우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입주와 주민들 전입신고,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해야 됩니다. 입주, 전입신고, 그 다음 소액임차에 해당해야 된다. 그럼 서울의 경우는 자, 2018년 8월 16일 이후에는 1억 1000 이하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난 시간에 1,700만원이죠. 1,7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해줍니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 이제 배당액이 부족할 경우는 비례해서 채권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합니다. 뭐 국가에서 세금을 털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국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거기다 전용해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법원 직원이 허주머니 털어줍니까? 안 줍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보호지 않는 또 대법원 판례가 최근 겁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 건 아니지만 2013년 게 하나 있고 2017년 거 하나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경매에 빤히 넘어갈 줄 알면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임차했다면 설사 적법하게 주택의 인도, 계약 체결하고 인도, 또 주민들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악용하였기 때문에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자, 대법원 2013년 12월 12일 선고 2013 다 62223 배당 이의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이 이제 좀 재밌는 사건인데,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는 남편의 중개에 따라서 건재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 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재 낮은 임차 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목적물 인도일 받아도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이에 갑은 주택임대차 법의 보호 대상의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 전세 시대 임차 보증금 전세 시세가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인데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에 이제 경매 넘어갈 줄 알면서 3천만 원에 계약하고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경매 넘어갔는데 얼핏 보면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 결격 사유가 없어요. 입주 전입신고 확정 다 받았거든요. 소액 임차인 3천만 원 해당돼. 그럼 3천만 원 배당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법원에서는 다른 이제 또 다른 배당 못 받은 분들이 배당 이의 제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배당 이의 판결이기 때문에 시세가 1억 5천인데 왜 3천만 원에 그 소액 임차 보증금 그걸 받기 위해서 주인하고 또 임차인하고 중개업소가 임차인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중개업소를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겠죠. 부인이 임차인입니다. 주택 소유자고 짜고 셋이 뭐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억 5천 정당한 시세에 들어갔으면은 소액 임차 보증금은 1억 5천에 해당 안 되죠.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해당 안 됩니다. 1억 1천 이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라도 1억 1천 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못 받기 때문에 물론 1억 5천 중에서 순서 따져가지고 뭐 한 8천이나 9천, 6천 이런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소액 임차인은 일단 못 받습니다. 1억 5천짜리는 1억 5천 전체 가지고 확정일자 일자 기준에서 다른 담보물건과 비교해서 순서로 해서 받겠죠.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그걸 소액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법적 용건은 형식적으로 갖췄습니다. 그러나 소액 임차 보증금 그 법의 취지를 악용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배당에서 배제시킨 그런 판결입니다. 또 하나 판결은 주택 소액 임차인이 제1순위 건재당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 나 공짜로 살고 있다 이 집에 이걸 확인서를 써줬어요. 써주니까 이제 은행권에서 소유자 집 주인한테 대출을 해줬겠죠. 그런 겁니다. 대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제1순위 건재당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에 경매 절차의 주택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제한하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 2016 다 24843 건물 명도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소액 임차인이 이제 집주인이 또 설득을 꼬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걱정 말고 대출 좀 받으려니까 그냥 보증금 없이 그냥 살고 있다고 하나 좀 작성해 달라. 그래서 그래야 은행에 대출해 준다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별 의심 않고 집주인을 믿고 써줬을 수도 있죠. 나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데 무상 공짜로 살고 있다는 걸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제 금융권에서 배당 이의를 했겠죠. 이거는 건물 명도 소송이네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제 그 건물 명도해달라 하니까 이분이 나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물어줘야 된다. 대항력 이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의칙에 반하게 공짜로 살고 있다고 써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소액 임차 보증금 달라. 이거는 신의칙. 민법 2조 1항이 신의칙이지 않습니까? 민법 사법의 일반 대원칙입니다. 일반칙. 그 원칙에 위반된다. 어느 법 조문에 걸어도 걸리지 않을 때는 그냥 포괄적으로
제왕적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민법정책 배울 때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포괄적 법리를 들어서 포괄적인 법원리를 들어서 대법원 판시한 겁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도 형사사건에서도 포괄뇌물죄라는 거, 포괄상속, 포괄뇌물죄 이런 용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권이 있는데 임대차 경과 후에 반드시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권은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보증금 반환, 내용증을 보내가지고 왜 기간 만료됐는데 보증금 안 내주냐 이런 내용증을 보내고 그 한두 번 보내고 내용증을 보낸 통고서 붙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사본 거기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주민등록 초본 그런 걸 첨부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합니다. 법원에 가서 수수료도 쌉니다. 등기 신청 비용도 싸고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들이 법원에 또 양식도 있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되거든요. 자, 임차 보증금 2억 원, 그 다음에 임차권자는 홍길동, 임차권 등기가 등기상 증명 기재됩니다. 그럴 때는 기재되고 이제 그 임차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른 데로 옮겨도 대항력이 그 임차권 등기 위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이사 갔기 때문에 방이 비어 있을 때 신혼부부가 이제 거기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억 5천에 신혼부부 들어왔다. 근데 그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한 사람, 그 사람 1억 5천은 보호가 되지만 그 신혼부부 1억 5천에 방이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대항력이 없는 집에 보호받을 수 없는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 신혼부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억 5천 임차 보증금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 상가건물 임차에는 공통된 4가지 권리. 물론 이제 상가건물 임차에는 권리금 신설됐기 때문에 권리금은 특별히 또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권리금 보장. 그래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명동오션 대표 정복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